안녕하세요. 신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0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충분히 지나갔어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졌고 이제 다시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해 봅시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우리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쓴 진주사람 정행길 117페이지 이성자 화백의 소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성자 화백의 소천, 생애 가장 긴 날. 2009년 3월 8일 계속 불안한 날이 계속되었다. 정행길은 병원에서 멀지 않는 뚜레트의 이화백 집에서 병실로 오가며 병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화백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거구의 몸을 눕혔다 일으켰다 하는 일은 진이 다 빠지는 일이었다. 더구나 휠체어에 앉혔다 침대로 옮겼다 하는 일은 가장 혹독한 중노동이었다. 허리가 다 빠개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 몸을 잘 가눌 수 없는 분을 생전해보지 않았던 휠체어에 태우는 일이 두려워 간호사를 부르면 못 들은 척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팁이라도 주면 한두 번 도와주기는 했지만 외면하기가 일쑤였다. 죽을 힘을 다하여 겨우 휠체어에 앉으면 금방 다시 침대에 눕고 싶어 했다. 정행길은 그래도 프랑스까지 갔으니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매일 은하수에서 병원으로 출퇴근을 했다. 그날도 뚜레트의 은하수 집에서 병원으로 갔다. 이화백에게 링거가 달려 있었다. 전날 밤 설사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링거를 달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호흡기를 단다. 박사님, 이건 왜 다는 겁니까? 아, 누님이 기운이 좀 없어서요. 괜찮을 거예요. 의사인 동생의 말이었지만 정행길은 계속 시간이 얼마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시기 4시간 전 평소라면 야야 라든지 정회장 할 텐데 그날은 행기라 하며 크게 불렀다. 가까이 귀를 대니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 같았다. 예, 빨리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호흡을 몰아쉬더니 눈이 감겼다. 끝이었다. 의사가 돌아가신 걸 확인하자 동생이 흰 가운을 덮었다. 정행길은 멍해졌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와 장례 절차가 다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일단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옷, 신발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들이 와도 이건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못이나 삼배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 좋아하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상례였다. 정행길은 뚜레트의 집으로 가서 진주 경도주단에서 해갔던 양단 옷 한 벌을 찾고 한국에서 같이 다니며 예쁘다고 사들였던 신발이랑 양말에
속 옷까지 챙겨서 보자기에 쌌다. 장의사가 오는 시간에 맞춰 이상국 박사랑 영안실에 갔을 때까지 세 아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옷을 다 갈아입히고 나서 보니 파리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제일 먼저 도착했다. 임종 후 3일쯤 되는 날이었다. 이성자 화백의 큰아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 외부인은 정행길 혼자였다. 식사 후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 회장님, 진주에 미술관 짓는 거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머니 유언이라 해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진주에 가 있는 작품 이 자리에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서서히 퍼른 큰아들의 말에 정행길은 이게 무슨 일인가 올 것이 왔구나 싶더란다. 아니요. 이제는 내 맘대로 못합니다.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시민 모임이 이미 법인단체로 등록이 돼서 마음대로 해체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백님께서 진주시에 직접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기증한 작품들도 진주시의회를 통과해서 시자산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술관은 꼭 지어야 합니다. 화백님과 진주시가 약속했기 때문에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들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당신 아니었으면 그림이 그렇게 진주로 갔을 리가 없다. 기증하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여기 나타나기 전에는 그림이 진주로 가는 일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 암묵적인 불쾌한 시선. 그런데 이성자 화백이 그렇게 미술관을 짓고 싶어 했는데도 자기들이 해주지 않았던 점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만약에 정행길이 그들의 어머니를 부추겨서 진주에 그림을 주었더라면 정행길은 그들에게 어떤 복면을 당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큰 소리로 말하고 단호하게 일어서 나오는 뒤를 따라 조카 상미씨가 말했다. 우리 집안에서는 저분 말씀에 아무도 토도 하나 못 달아요. 맨날 정회장 하시더니 역시 다르시네요. 장례식까지 보고 오고 싶었지만 화장 문제로 너무 날씨가 늦춰졌고 무엇보다 정행기를 보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아들들과 마주치기 힘들었다. 그날로 장례식을 보고 가려던 비행기를 바로 떠날 수 있게 예약을 바꿨다. 자신의 생일에 맞춰 큰딸 부부와 함께 생일을 보내겠다는 날은 이미 며칠이나 지난 후였다. 이성자 화백의 영안실 모습. 장례식 참여를 못하고 떠나야 하니까 가기 전 영안실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가고 싶었다. 곱게 화장을 한 이성자 화백은 아름다웠다. 이성자 화백 방 주변은 온통 꽃밭이었다. 관리인 말이 이 집이 생기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꽃이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성자 화백은 참 훌륭하게 사셨구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셨구나. 정성의 말이 죽으면 많은 문상객이 와도 막상 정성이 죽으면 오는 문상객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들들도 급히 서둘러 오지 못하는 한 노년의 화가 죽음에 이렇게까지 많은 꽃잔치가 벌어지는 장례식장 영안실.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는 멋진 분이었다는 걸 혼자 보고 느끼는 게 아쉬울 지경이었고 이성자 화백의 훌륭한 일생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었다. 마치 생시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정행길은 방명록에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볼을 타고 내리는 것을 어쩌지 못한 채 정행길은 붓을 잡았다.
진주여고 3만여 동문을 대표해서 화백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향 진주의 이성자 미술관을 꼭 짓고 훌륭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정행길 드림. 이성자 미술관 건립 사람들을 모으다. 자랑스러운 일신인상 수상 후 2007년 5월 이성자 화백으로부터 진주 이성자 미술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정행길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하긴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 이성자 화백이 정행길에게 거는 기대는 컸지만 해낼 자신이 없었다. 먼저 경남일보 문화부 담당 강동욱 기자를 찾아갔다. 진주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조언하면서 이영달 씨 등을 소개했다. 매일 아침 만날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시내로 그분들을 만나러 다녔다. 진주미술협회도 찾아갔다. 매년 지부장들이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미술관 건립인 만큼 미술관은 진주 미협 화가들의 수건사업이었다. 미술관 짓기 모임을 해보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로 그리는 그림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미술관 앞에 이성자가 붙으면 다들 반대했다. 미협은 자신들의 그림을 걸 수 있는 진주 시립미술관을 원했고 정행길은 이성자 미술관에 이성자 화백에게 기증받은 작품을 걸어야 했다. 미협의 반응은 결사 반대. 이 분위기를 뚫고 나가는 일은 정말 어려웠다. 천경자는 알아도 이성자는 모른다. 진주를 대표하는 화가가 박생광이지 왜 이성자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술협회 쪽의 얼음 같은 반응과 반대 의견을 수없이 들었고 이 벽을 뚫는데 오래 걸렸다. 이성자라는 미술가가 진주여고 출신이고 본인 그림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이성자 미술관을 지어 놓으면 그 옆에다 기획전으로 다른 미술가들 그림도 전시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성자 화백이 그림을 기증하는 것을 기회로 미술관을 짓게 되면 그게 다른 미술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니 좋은 일 아닙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울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연, 지연 같은 끼리 문화의 벽을 절실히 느꼈다. 이성자 화백은 어릴 때 본성동, 지금의 경찰서 앞에 현대자동차 전시관 길 건너가 자기 집이었다고 했다. 중앙초등학교 진주여고를 졸업하고는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고 인천에서 결혼 생활을 했으니 지연도 학연도 없고 무연고 화가인 셈이다. 그야말로 떠 있는 섬 같은 분이었다. 알아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성자 하면 모두들 낯설어 했다. 진주에서 딱 한 번 전시회를 한 적이 있긴 했다. 1991년 영남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했지만 반응이 좋지 않았고 이성자 이름은 진주 지역에서 지워졌다. 그래도 그분을 알려야만 했다. 내 소원 들어주라. 니는 해낼 수 있겠다 싶다. 내가 아들한테 부탁 수십 년 전부터 해도 안 된다. 진주 난강 다리 옆에 이성자 미술관 지어서 내 작품 다 줄게. 이성자 미술관 지어달더라. 내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네 고향이 진주지. 내 고향도 진주다. 나는 세계를 다 돌아뱅겨 보아도 내 고향 진주만큼 좋은 데는 없더라. 진주 남강 디별이 파란 물새. 가슴이 꽉 막혀오도록 처절하게 부탁하던 이성자 화백의 말이 매일
뒷꼭지에 뱅뱅 붙어 다녔다. 하루에 한 사람을 만나도 힘든데 그때마다 이성자 알리기와 이해시키기에 온갖 실험을 해야 하니 정말 힘이 들었다.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진주 화가들이 그러니 더 누구가 이성자 화백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말인가.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었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지만 찬성하는 분들에게서 용기를 얻어 자꾸 사람들을 만났다. 수도 경비사령관을 지낸 안병호 장군, 또 조해창 진고 동창 회장님과 농고 조봉영, 동명 정극평, 대하 김구봉, 정보 고교 강운수 등 진주 지역 고교 동창 회장님들과 이야기하고 격려를 받고 큰 힘이 되었다. 진주 포럼 회의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다. 당시 현안이고 너무 고민스러운 숙제 덩어리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상임 대표로 있는 김영기 교수가 반색을 했다. 진주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주 포럼이기에 우리 진주도 미술관이 있는 문화도시 한번 해봅시다.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시민단체를 하나 만들자. 그래야 미술관을 지을 수 있다. 김영기 교수가 진주 포럼이 간사 역할을 해줄 테니 시민단체를 창립하자고 했다. 그건 정말 구세주와 같은 빛이었다. 용기가 솟았다. 이성자 화백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 시민 모임 2007년 8월 22일 진주 포럼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김영기 교수가 준비위원회에 필요한 절차와 창립 발기문까지 온갖 작업과 실무적인 일을 맡아주었다. 진주 문화사랑 상임 고문 이영달 선생, 송윤영 미협 지부장 등과 함께 상임 대표를 맡고 이성자 미술관 짓기 진주 시민 모임을 시작했다. 드디어 2007년 9월 14일 진주시장, 국회의원, 일반 회원 등 15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전까지는 정행길은 미협이 뭔지, 화가가 뭔지, 그림이 뭔지도 전혀 몰랐다. 생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식이 용감이라고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단다. 당시 또 문화국장으로 있는 후배 유혜숙에게 전화로 이성자 화백의 부탁을 말했을 때 회장님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림이 돈이고 유가족들하고 고소하고 싸움하는 거 많이 봤어요. 힘든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말렸었다. 그렇게 말했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던 이성자 화백의 얼굴만 떠올랐을 뿐이었다. 만약 그 속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미묘한 감정의 갈래나 갈등을 알아서 시작도 못했을지 모른다. 무식하다 보니 용감하게 달려들었던 게 아니었었나. 무엇보다 이성자 화백이 정행길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다. 그것을 털어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 무모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었다.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조금씩 진도가 나갔다. 2007년 10월 29일 준비위원 회의를 가지면서 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 사람 두 사람 뜻이 모여 2007년 11월 30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이성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진주시민 모임이 창립되었다.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지만 임의단체라 언제 해산될지도 모르고 불안했다. 정행길이 없더라도 단체가 유지되려면 법인으로 만들어야 했다. 모두 사단법인으로 만드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인이 되려면 기본 재산, 기금 5천만 원이 필요했다. 창립총회에서 모인 회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모금을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줬지만
1천만 원이 채 되지 못했다.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정행길은 고민하고 고민했다. 2주에 걸쳐 진주시에 있는 병원 원장실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네 사람이 힘을 보태주었다. 제일 먼저 반도병원 조혜창 원장을 찾아갔다. 동창 회장단 모임에서도 이성자 미술관에 많은 지지를 보내준 분이었다. 원장님, 저한테 1천만 원만 주십시오.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시민모임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돈 모으기가 조금씩 해서는 안 되겠고 목돈을 내주실 분들을 모셔야겠습니다. 5천만 원이 모여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첫걸음의 성공, 시작이 좋았다. 다음으로 영채 메디컬 센터 김영채 원장에게 찾아갔다. 미술관이나 일반 예술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 분이니 흔쾌히 도와주실 것 같았다. 역시나 기꺼이 큰 돈을 내주셨다. 이성수 안과의 이성수 원장도 진주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창립할 만큼 예술 분야에 기부를 많이 한 분이었다. 미술관도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미 피부과 성기영 원장까지 잘 모르는 분이라 권현옥 산부인과 원장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시민들의 후원금과 합해서 모인 5천만 원으로 드디어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성자 화백에게 편지로 진행 상황을 알렸다. 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마리아 바이오의 노래, 마리 조제프 캉툴루브 프랑스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 목동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사는 조금도 겁내는 빛 없이 바일레로를 노래하네요. 나도 마찬가지로 태연합니다. 당신 역시 바일레로를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목동이여, 목장에는 꽃이 만발합니다. 여기 와서 목동의 노래를 부릅시다. 이쪽은 온통 초록 불밭입니다. 당신이 이리 와서 목동의 노래를 부릅시다. 목동이여, 냇물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고 나는 건너갈 수가 없으니 어쩌지요? 바일레로, 그럼 내가 당신께 건너갈까요? 잘 들어주세요.